자, 오늘 작업할 작업은 다음 보이시는 이제 인테리어 벽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작업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재질까지 우선 블렌더 내에서 재질 입히는 작업까지 할 겁니다. 군데군데 보시면 막 이렇게 철판 찌그러진 것 같은 거가 정상은 아닌데요. 우선은 저희는 모델링을 이와 유사하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켜보면 네, 이렇게 한 세트로 공간을 하나를 만들고 그 공간을 나머지를 구성을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시간을 찍다가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군데군데 좀 줄여나가면서 작업은 하긴 할 건데요. 거의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근사치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아, 우선 지금 여기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박스 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예, 구매를 이게 그 어둠의 경로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다음 원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이 정도 피를 지불하시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구매를 해서 혹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안 되면 네, 사실은 다른 리얼타임으로 네, 강좌를 해야 될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쭉 진행을 해보시다가 여러분들 상황을 살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쉐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구동이 안 된다. 그러시면 부득이하게 리얼타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주신 다음에 여기 스플래시 나누기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저 스플래시가 뭐냐면 저 레이아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플래시는 요거거든요. 나누기 버튼 있죠. 저걸 누르면 저것만 아이솔레이트가 되고 다시 누르면 풀리고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우측에 요 탭 누르면 여기 박스 커터가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스 커터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요거거든요. 아이콘이 해주신 다음에 여기 X 눌러줄게요. X 눌러주면 자, 이쪽 뷰를 봅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 그리드 한 칸을 남기고 쓱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이렇게 쑥 밀어내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잘려 나가요. 자, 컨트롤 Z 해서 다시 이번에는 한 가지 효과를 추가할 건데요. 다시 X로 와서 다시 한번 한 칸 슉 해서 한 칸씩 남겨주고 그리드 한 칸씩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B를 바로 누를게요. B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제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것마다 각각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도 되고 각지게도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각지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 마우스 휠을 올리잖아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각이 좀 더 세그먼트가 생기고 낮추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휠을 쓱 눌러가지고 요번에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베벨이라고 하는 저 각진 거를 한번 줬기 때문에 E 익스트루드 E키를 누르셔가지고요. 아이고 효과가 들어가 버렸네요. 네. 다시 해볼게요. X 초반에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요. 여기 부분은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B 누르고 클릭 휠로 돌렸다. 그 다음 E를 눌러가 쑥 눌러. 예, E예요. E. 아이고 반대편으로 했네. E 키를 눌러가지고 쑥 눌러서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클릭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뭐가 하나가 생겼냐면 커터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쭉 밀어내면서 생긴 빨간 객체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여기 눈동자를 켜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혹시 이것도 편집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저와 같이 이런 상태로 안 되신 분들은 탭키를 눌러서 만약에 이 면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마 개 중에 있을 거거든요. 이거 쑥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쪽도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쑥 이렇게 빼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면만 H키를 누르면 하이드가 됩니다. 하이드. 네, 하이드요. 그 다음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R 누르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건데요. 자,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ESC를 누르시고 여기 한쪽 면을 또 H를 해줄게요. H. 다시 한번 엣지 누르고 선택하고 컨트롤 R 누르시면 이쪽 한쪽 선분만 이 면을 꺼버리니까 한쪽 선분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컨트롤 B 해주시면 이렇게 베벨인데 면상에 베벨이 되면 면이 키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을 누르시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서 지금 객체 모드에 들어와 있던 거는 탭을 누르시거나 저걸 누르셔서 이쪽 뒤에 쪽 면을 이쪽 면만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조금 볼륨감을 뒤쪽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탭으로 눌러서 나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탭을 눌렀더니 여기 부분이 효과가 사라졌어요. 다시 탭을 누르니까 나타나요. 저희가 이 불리언 할 때 말씀드렸는데 렌치 부분에 이 효과가 허상인 겁니다. 허상. 자, 그래서 다시 이 객체 누르고 탭을 누르시고 여기 상단의 면 부분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면을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네, 지금 베벨이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허상인 상태거든요. 이럴 때 여기를 어플라이를 주려고 했더니 어플라이를 줄 때 에디트 모드에서 안 된대요. 자, 그래서 탭을 다시 한번 누르고 어플라이 하면 다시 탭을 이제 눌러볼게요. 이제 베벨의 면이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해주시고 이 면을 쑥 뒤로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쑥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지금 뭘 만든 거냐면 아까 전에 컴퓨터 있는 대시보드가 있었어요. 예, 그 화면을 켜가면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네, 다음과 같은 요 쉐입에 이제 베이직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요 쉐입에 베이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잡았다 라고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당 면을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이제 나와 주시고요. 이 면은 여기 눈동자 이걸로 꺼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했던 거랑 작업했던 거랑 비교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끝에 동글동글하게 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렛이 동글동글하게 지금 엄청 각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여기에다가 Q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플러그인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다면 Q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게 될 겁니다. 베벨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5 정도로 맞춰주세요. 0.05. 네. 0.05 정도로 맞춰주시면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각져 있죠. 그러면 다시 Q 누르고 컨트롤 Z 했다 다시 베벨 한 다음에 세그먼트를 좀 올려줘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5에서 6으로 올려준 다음에 쭉 5 정도로 이렇게 주면 네, 다음과 같이 이런 효과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하다가 이거 너무 곡률이 안 나와서 너무 각져 보여가지고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컨트롤 Z 하시고요. 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자, 여기에서 Q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C 샤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베벨 효과가 들어가는 건데, 베벨에 여기 보시면 너무 이게 각져 보여가지고 베벨에 쉐이드 스무스에 오토 스무스에 이게 멀티로 한꺼번에 효과가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거를 먼저 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안 각져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벨을 눌러가지고 여기를 0.5로 이렇게 맞춰주면 끝에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예시로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우선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잘라내기 할 거거든요. 차집합을. 그런데 이 객체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을 객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면을 중심으로 얘를 파내야 되는데, 객체 바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갖고 드래그를 해서 얘를 잘라내야지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면이 안 잘립니다. 그냥 엉뚱한 데 생겨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기냐면, 자,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어요. 그죠? 면이 이 모델링 뒤쪽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나 여기 이쪽 부분 잘라내야지. 그러시면 면 안쪽에서 드래그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오늘 하는 작업이 반복 작업이거든요, 거의. 거기에 약간 모델링 팁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반복 작업입니다. 쓱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다가 B 눌러가지고 이거 마우스 휠을 올려가지고 해주고 클릭한 다음에 요것도 좀 클릭해서 뭐 크기 조절해주고 뭐 이런 거 정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 다음에 E 키 눌러가지고 쑥 밀어가지고 이거 잘라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으로 빼내고. 그렇게 해서 차집합을 해서 차집합과 누르고 자르고 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컨트롤 Z 해볼게요. 이제 컨트롤 Z.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보시면 이쪽만 생기잖아요. 네, 한쪽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러링을 해가지고 양쪽이 대칭으로 생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허니콤 패턴이 있는데 이쪽에 똑같은 거 있고 전부 다 미러링이거든요. 예, 미러링을 전부 해준 거거든요. 아,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없던 상태로 여러분들 컨트롤 Z 안 해도 되겠죠. 예. 제가 방금 전에 컨트롤 시프트 Z 눌러가지고 이렇게 리드한 거였고, 저 안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제 미러링 작업을 해줄 거예요. 미러는 한 번만 세팅을 해주면 약간 시메트리라고 해서 좌우 대칭이 되듯이 한쪽에 효과를 주면 반대쪽도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Alt Z, 아이고, 이게 Alt Z, 저기 효과가 들어가네요. 잠깐만요. 이게 Alt Z가 아니라요. 제가 헷갈렸네요. Alt X. 예. X 하셔서 그럼 이런 축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 축을 이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살짝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어주시면 좌우 대칭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선택해 주시고 잘라내야지. E 눌러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잘라내야지. 이렇게. 그럼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 컴퓨터 대시보드 부분부터 만들 건데요. 자, 면을 선택해 주시고 쓱 해서
예, 어느 정도 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반대로 뚫렸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면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야겠네. 밑에서부터 드래그 위로 해주시고 그 다음 B 눌러주셔서 베벨이 동그란 베벨이 들어가게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마우스 위로 올려가지고 뒤쪽 부분으로 쭉 밀어주는데 E 키 눌러서 쭉 밀어주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파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누르면 파내지고요. X키를 누르시면 X키를 누르시고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버튼을 바깥에다 누르시면 자음과 같이 자국만 생깁니다. 스플릿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좌우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스플릿 기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X키를 잘라내듯이 하다가 X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 버튼 누르셔서 여기 보면 베벨 있는데 베벨을 한 0.3 밑에 여기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마우스를 좌우로 살짝 미세하게 움직이면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고 살짝 좀 천천히 올라가기가 싶으면 천천히 숫자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휠 버튼을 누르시고 위아래로 누르시면 이렇게 천천히 됩니다. 휠 버튼을 누르시고 위아래로 하면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너비 값을 맞춰주시고 클릭 0.3 정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좌우 부분에 이제 손잡이 이 대시보드를 열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 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쓱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B키 누르시고 B키 누르시고 컨트롤 물결이었나? 컨트롤 물결 안 되네. 원래 이게 숫자가 좌우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눌러 주시고 이게 변화가 우측에 이 렌치 모양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프로파일 조작이 안 되는데 아이고 뚫려버렸네.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B키 원래 이게 뭐가 어떤 체크하는 창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안 나와서 컨트롤 Z 박스 커터 다시 해볼게요. 슉 해주시고 이 시스템이 이제 조금 되긴 되는데 이제 조금 되네요. 아까 전에 그 상태에선 너무 이 R값이 좌우로 움직이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대단한 하더라고요. 세그먼트를 휠로 좀 올려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E 키를 누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홈만 이렇게 쫙 파줍니다. 그럼 좌우가 파지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왼쪽 버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부분도 대시보드로 파줄 건데요. 보시면 쭉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한 부분이 이쪽 부분 한 거고요. 가운데 사실 여기 키보드까지 모델링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운데 우선 조작 장치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보시고 쓱 해서 이렇게 창을 만들어 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B키 눌러서 R값 좀 주고 클릭하고 E키 눌러서 살짝 파내고 해서 바깥에다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벌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 선택해 주시고 대시보드는 무조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B
눌러서 좌우로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2키 눌러서 밑으로 파내는데 X 눌러서 자국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여기는 요것만 누르는 거예요. 요것만 눌러서 잘 보세요. 선택된 것 안쪽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네, 그럼 이런 자국이 생기죠. 여기도 선택된 것에서 박스가 나가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해서 양쪽에 손잡이가 마치 생기듯이 결과물을 보면 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뭐 키보드처럼 뭐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있죠. 여기서는 베벨 세그먼트가 하나짜리인 거예요. 네, 하나짜리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 슉 해서 선택하고 G키 눌러서 조금 이 표면상에서 이동해주고 D키 눌러서 하는데 1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슉 예, 좌우로 조금 네 어느 정도 네, 잡아주고 B키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B키 이게 여기에서 예, 제가 미세하게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서 아예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 취소하고 다시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B키를 했는데 이게 너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움직이는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잡아줬어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B키 해주신 다음에 예, 세그먼트로 예, 끝에 잡아주시고 그 다음 2키 눌러서 X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 예, 비어있는 데다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분 약간 홈 같은 것도 만들어 줄게요. 홈 역시 이것만 선택해주고 키보드 판 같은 부분만 선택해주시고 선택해서 어차피 이게 좌우 대칭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홈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키 눌러서 얘 좀 올려주고 예. 얘 또 좌우로 했는데 또 안 움직인다. 그럼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B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키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이 완전 안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예,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화면 부분 해볼게요. 여기에서 쓱 해서 B 눌러서 어느 정도 레이어 잡아주시고 얘를 휠을 올려서 해주시고 조금 작은 것 같으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잡아주시고 한 다음에 B 눌러서 좌우 네, 맞춰서 파주시고 여기 보니까 잘못 선택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지 다시 컴퓨터 화면 눌러주시고 다시 B 해서 잡아주시고 한 다음에 이번 제대로 되어 있네요. 2키 눌러서 슉 파주는데 X 눌러서 홈만 파주고 그 다음 이번에 이 화면만 선택해 주시고 화면 말고 바깥 부분 프레임 부분 선택해 주시고 이쪽 부분을 뭐 한 이렇게 파내겠다 해서 2키 눌러서 좀 안쪽으로 파내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구간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효과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안쪽으로 다시 이게 안쪽으로 좀 파내주고 그 다음 뭐 사이드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파내주고, 약간 여러분들 손에 익히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은 이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써보는 처음 써보는 플러그인이거든요. 네,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저도 손에 아직 그렇게 막 익은 편은 아니라서요. 여러분들도 손에 조금씩 익히면서 하시면, 네, 반복 작업이니까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측면을 모델링을 추가로 또 할 건데요. 선택해 주시고 커트를, 네, 이렇게 해줄게요. 하신 다음에 쭉 미는데 역시 X 눌러서, 네, 자국을 남겨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낼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볼게요. 여기 맨 밑에 커터 부분 맨 밑에 보시면 방금 전에 잘라낸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객체 커터거든요. 아이고, 오른쪽 버튼 커팅되는 요 객체 부분을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뭐 점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누르면 투영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눌러가지고 슉 눌러주시고 다시 투영 풀고 슉 눌러서 이렇게 경사지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B 눌러서 베벨을 만들어요. 이렇게 베벨. 그 다음에 다시 투영해서 반대편까지 쑥 점 선택하시고 다시 투영 풀고, 네,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앞에 있는 면도 선택해 줄게요. 약간 위로 올리고 얘를 선택해 주고 약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어느 정도 평행처럼 보이게끔,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에 클릭 해주시고 커터 부분 꺼주고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자국이 남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에디트 모드를 나와야 되죠.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면 객체 선택돼 있잖아요. 아까 전 무슨 일이었냐면 커터 상태에서 제가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커터를 하이드를 해버렸더니 선택도 안 되고 뭐지? 하니까 에디트 모드인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다가, 네, 커터는 꺼주시고, 아이고, 오른쪽 버튼 잘못했다. 컨트롤 Z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선택 쭉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B 눌러서 세그먼트는 줄이고, 이렇게 파줘 볼게요. 그 다음에 E 키 눌러서 안쪽으로 해서 약간 서랍장처럼, 네,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에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고 B 눌러 주시고, 예, 스크롤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E 키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해볼 거는 어레이라고 하는 걸 써볼 건데요. Q 키를 누르시고, Q가 안 먹으면 그냥 V, 예, V 키를 누르시면 이 객체가 배열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측으로 배열이 되는데 Y 키를 누르면 밑에 방향으로 되고, 이거를 위로 살살살 움직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개수를 줄여야겠다 그러면 마우스 휠을 한 단계 낮추시고 다시 위로 슬슬슬 천천히 움직이셔야, 예, 조작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클릭 하셔가지고 그럼 좌우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뭐 여기 레바 같은 거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 다음 위에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객체 이쪽 부분 옆면 부분 선택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B키 하시고 그 다음 클릭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E키 해서 안쪽으로 넣었다. 그 다음 또 동일하게 V키 Y키 눌러가지고 개수를 늘리고 싶다.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밑으로 위로 슬슬슬슬 해서 예. 만약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클릭 해주시고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힌지 부분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축키가 안 보여서 좌측으로 옮겼고요. 자 여기에서 밑에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선택하시고 쓱 선택해서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B 하신 다음에 베벨 개수를 줄여주고 휠로 그 다음 잘 선택이 또 이렇게 안 된다, 크게 안 된다 그러시면 잠깐만요. 요거를 좀 늘리면 이쪽을 조금 늘리면 되긴 되네요. 어느 정도 크기로. 그 다음 G키 눌러가지고 약간 X축으로 이동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키 눌러주시면 자국만 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위에 부분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뭐 여기는 약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해서 각각의 패턴이나 부분들을 이렇게 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사전에 작업했던 거를 살짝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서랍장을 이렇게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찬장? 네, 찬장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는데 현재 해당 부분을 제가 이 위에 부분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크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정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다가 조금 변형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여기 커터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커터라고 하는 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Alt H를 눌러보시면 자 다시 해볼게요. Alt H를 눌러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에디트 모드군요. Alt H를 눌러보시면 오브젝트 모드에서요. 자 이런 거와 같이 각각의 모든 객체가 이렇게 다 떠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걸 선택하시고 그러면 여기 커터 15라고 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 한번 드래그를 싹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다 꺼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취소하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객체를 탭을 누르셔가지고 면을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쑥 이렇게 잡아줄게요. 난 요만큼 부분만 써야겠다. 여기 약간 수평 안 맞췄는데 포인트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근데 너무 맞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위에 끝에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끝에도 같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탭 눌러서 나오시고 그 다음 요거는 다시 H 눌러서 하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컨트롤 Z 여기 정글 여기 눈동자를 딱 끄면 되겠다. H를 누르시거나 눈동자를 끄시거나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개폐되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선택하시고 반드시 선택한 위치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드래그 하시고 하신 다음에 바로 하면 되고 B 눌러서
베벨 좀 주고 선택하시고 뒤로 E 키 눌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밀어요. 근데 우린 당연히 X를 하겠죠. X. 문짝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문짝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바깥에 클릭 하면 문짝같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여기 사이드를 보시고 자 이번엔 문짝이라고 문짝 부분만 선택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G키를 눌러가지고 Z축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G Z G 이 Z 아닌가? G X인가? X X는 이쪽 Y Y군요. Y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E 눌러가지고 쓱 이렇게 쭉 파낼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그 안쪽이 이렇게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이 문짝이 돌아가는 부분처럼 만든 건데 사실 여기 뒤를 또 파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렌더링을 해보시면 알 텐데 어디 갔니? 블렌더 이쪽 부분 완성본 잠깐 보면 쭉 돌려보면 약간 저 문짝을 지금 두껍게 하긴 했네요. 다시 약간 수정하긴 해야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을 돌리면 이 문짝 뒤에 부분 좀 깊이감이 생겨 보이게끔 파준 건데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기능 써가지고 눈동자 켜주고 네가 너무 조금 돼 있는 것 같아 해서 탭 키 눌러주시고 면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겠죠. 다 끝났으면 체크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짝 부분을 조금 더 편집해 보면요. 여기다 이제 패턴을 넣어 볼게요. 복잡한 패턴 아니고 여태까지 했던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선택 아직 에디트 모드군요. 탭 눌러서 나오시고 그다음 선택 쭉 해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B 누르신 다음에 휠을 위로 올려서 세그먼트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 E키 해서 관통을 해서 빵 뚫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문짝만 뚫리니까 빵 뚫어주시고 그 다음 V키 해서 Y 방향으로 이 위에 있네요. 개수를 조금 늘려줄게요. 휠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조금 낮춰주고 이렇게 위로 이게 조작하는 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약간 패턴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국만 이렇게 내주시고 그 다음 문짝 부분 홈을 만들어 줘야겠죠. 홈 부분만 좀 파볼게요. 홈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관통해서 하셔서 홈 부분까지 이렇게 파 놨습니다. 문짝 부분만 차지팝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좌우 패널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선택하시고 이쪽 패널 해서 B 마우스 스크롤 내려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E키 슉 X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약간 보시면요 여태까지는 사각형으로 뚫었는데 이제 원으로 뚫어 볼 거예요. 원으로 32 아마 32로 기존에 돼 있으실 거예요. 32 세그먼트로 선으로 이루어진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 패널만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해주시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딱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죠, 커터. 요거 선택해 주시고, 예, 선택해 주시고 Shift D 눌러 주시고 X축으로 해주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안 뚫릴 거예요. 오케이. 두 개 같이 눌러 주시고 Shift D 눌러 주시고 Y축으로 Z축으로 복사해서 각각 모서리 부분에 다음과 같이 뚫어 주신 다음에요. 선택, 그 다음에 패널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아니에요. Q 눌러주시면 불리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랙티브 불리언이라고 하면 예,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얘가 파줄 거예요. 선택 Shift 키 눌러서 Shift를 안 눌렀군요. Shift 키 눌러서 둘 다 선택하신 다음에 뒤에 판 눌러주시고 Q 불리언 인터랙티브 불리언 해주시면 각각 위치에 구멍을 파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와이어프레임을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켜보시면 각각의 이쪽 부분이 이렇게 결이 깨져 있어요. 결이 깨져 있어요. 여기도 결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을 꺼보시면 약간 면이 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깨져 있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깨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할 건데요. 와이어프레임을 켜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수평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제가 원래 이거 컷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이프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격리 잘못했어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야 되죠. 격리 이렇게 해주고 이 깨질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켜 버리면 돼. 아니 우회시키는 거죠. 깨질 것 같이 수평선으로 쪼개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안 쪼개지게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쪼개지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쪼개짐이 좀 덜한 상태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거죠. 쪼개지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가 이렇게 같이 되었겠죠. 그 다음 와이어프레임은 꺼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바닥 부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똑같이 바닥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해서 잘라줘야겠죠. 다음과 같이 잘라주고 나이프가 아니라 커팅으로 해주는데 B 해서 베벨 주시고 쭉 E 눌러서 밑으로 파내는데 X로 자국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바닥 패드 부분을 선택하시고 계속 나이프를 선택하네. 오른쪽 버튼 눌러 취소하고 여기 커트 해주고 다시 오른쪽 버튼 취소 선택하고 커트 해주고 P 오른쪽 버튼 휠을 위로 올려서 세그먼트를 늘려주신 다음에 E 해서 밑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 V 누르는데 Y축으로 줄여줘야겠죠. 줄여주고 개수도 휠을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리고 해서 다음과 같이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깥 부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택도 해주시고 X
Y인가? Y. 이쪽이군요. 예, 요 연두색 Y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패드가 선택되어 있고 Y 해주신 다음에요. 이제 부분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해서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시면 한 번에 쭉 잘라내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다시 누르시고 옆에 부분을 참조해서 또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한 번에 양쪽 두 군데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예, 바닥 부분에 어느 정도 유철을 주는 패턴을 주는 줘봤고요. 뭔가 너무 깊게 주긴 했는데 그냥 조금 낮춰볼까? 그냥 할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바닥 부분 선택해서 B 해서 이렇게 주시고 E 누르는데 X 해서 어느 정도 패턴, 여기 이제 라이트를 줄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바닥 보면 라이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이 보시면 바닥 부분에 이렇게 패턴 주고, 여기 저희가 약간 제가 지금 하는 거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라이팅을 준 작업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면들이 지금은 제가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약간 깨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잘라내기를 해서 제가 깨진 부분이 없긴 한데, 혹시 수평으로 길게 깨진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전에 나이프 작업을 해서 제거를 해내가면서 나중에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허니컴 패턴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허니컴 패턴을 좀 넣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허니컴 패턴 넣고 여기 상단 부분 그리고 천정 부분 마감하는 몇 군데 부분만 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니컴 패턴 작업을 하기 앞서서 와이어프레임 꺼주시고요. 그 다음 선택, 여기 패드 부분 선택하시고 이럴 때는 사실 넘패드에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약간 선택된 셀렉트 뷰를 익스텐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넘패드에 있는 점이에요. 넘패드에 점. 넘패드에 있는 이 점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번에 줌 셀렉트 할 때 넘패드에 점이 없으면 요걸로 바꾸는 거 설명을 드린 적 있거든요. 자, 키보드가 없는 친구들은 넘패드가 없는 친구들은 F4키 눌러서 프리퍼런스의 키맵에 여기 뷰 셀렉티드, 지금 선택되어진 걸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을 누르시고 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그냥 키보드에 중복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컨트롤 점 눌러야겠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점 해주시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점. 딴 게 또 있네요. 아하.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요거였어요. 밑에 있는 거 원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F4키 누르고 프리퍼런스에 여기 이 드롭슛이 아니라 요거였어요. 뷰 셀렉티드에 여기서 점을 바꿔주시면 선택하시고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지금 키보드
돼 있으니까 넘패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허니콤 패턴을 미리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원래 사각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원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원래 30인데 6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온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냥 자, 그냥 하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에 취소하시고 선택하시고 허니콤 패턴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G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 E키 눌러서 쓱 넣는데 넣을 때 X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탭을 누르시면 이게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이 허니콤 부분만 디태치를 할 겁니다. 아마 이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디태치를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Q키 누른 다음에 샵은 C샵 선택은 두 개로 유지해 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동일한 작업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탭키 면 눌러주시고 I 해서 줄여주시고 슉 줄여들어라. 이 안 줄어들면 클릭하신 다음에 인셋 요거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lt S 하셔서 쓱 넣으시면 돼요. 마우스 컷을 미세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다시 탭으로 나오셔가지고 밑에도 역시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찍는 영상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요. 탭키 면 I키 줄입니다. 그 다음 Alt S에서 살짝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다음 탭키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허니콤 패턴 주변에 이쪽 부분에 이 면을 선택하시고 쓱 아이고 요거 솔리드 한 다음에 면 선택하고 아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고 이거 사각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마치 여기 손잡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B 하시고, 이거 컨트롤 B가 조금 조절이 됐으면 싶은데 이렇게 여기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원을 통해 가지고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E 키를 누르신 다음에 쓱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마치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선택된 상태에서 쓱 컨트롤 B 하신 다음에 E 키 눌러서 마치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그럼 좌우 똑같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부분은 선택해 주시고 이쪽 부분에서 해야겠죠. 이쪽 부분에서 쓱 해가지고 마치 서랍장이 개폐가 되는 것처럼 X키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 서랍장 같이 생긴 부분만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쑥 파내줘가지고 마치 여기를 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판을 하나를 그리고 UCS라고 하는 걸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게 면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요. 차집합을 한 면들이 많아져서 아마 면이 깨지는 작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사전에 구간 파트 부분들을 이제 샤픈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떼내기 작업을 할 건데요. 자, Q 눌러 주시고 샤픈, C샵 이거 두 개. 클린 샤픈은 뭐지? 이건 안 되겠다. 샤픈 두 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비어있는 공간에다 눌러주시면 이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 A 메시 플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탭키 눌러서 subdivide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시고 탭키 눌러서 나온 다음에 Q 세팅 여기 쉐이드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온리가 아마 여러분들 꺼져 있을 텐데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객체류는 계속 떠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객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하이드가 돼요. 예,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 플러그인의 특징입니다. 예. 그 다음 RX로 해서 약간 회전을 줄게요. 이렇게 이게 제도판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건축 분야에는 제도판이라는 게 있는데 제도판 기울여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GZ 슉 GY 슉 해서 이런 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낼 면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쓱 박스에서 이렇게 하시고 2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시면 이게 박스의 기울기에 맞춰 가지고 밑에 있는 그리드의 기울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생성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약간 널찍하게 하려면 쓱 널찍하게 해서 이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파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패턴 같은 것들을 빼내는 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UCS 판은 이동도 가능한데요. G키 누르고 Z키 눌러서 밑에 부분으로 움직인 다음에 자, 제일 먼저 밑에 그리드판 선택하시고 면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밑에 그리드판이 이렇게 약간 진해질 거예요. 진해지는 거 확인하시고 자, 한번 이렇게 파볼게요. 선택하고 E키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너무 붙어있네요. 자, 다시 그리드판 면 선택하시고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 베벨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베벨 주고 E키 위로 E키 눌러서 위로 이렇게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위에 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 판은 이제 이동할게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이 약간 이렇게 돌려보시면 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편집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있던 나이프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방법은 이 불리언으로 파낸 부분 근처에 나이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선 와이어로 보시고요. 이렇게 깨진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파내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나이프 선택해 주시고 면 선택해 주시고 면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클릭해 주면 완전 깨지네요. 자, 클릭. 얘를 관통되게 해야겠다. 클릭. 이렇게 얘를 파낸 부분이 있으면 거기 있는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그쪽 부분이 날아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러면 갑자기 면이 깨진 부분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위에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클릭 더 어느 정도 완화되게끔 해서 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재질을 입힐 거라서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램프 같은 거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어 보고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쓱 해가지고 와이어는 꺼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이프 말고 요걸로 판을 이렇게 해서 쭉 하셔가지고 X 해서 선택하시면 여기 자국이 남을 거고, 그 다음 이쪽 부분 면 선택해 주시고 면에서 이렇게 파서 E 해서 반대편으로 E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들어가게끔 파줄 거고요. 그 다음 길게 여기서부터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해주신 다음에 E 해서 또 다시 반대 방향 E 해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홈도 파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요걸로 그대로 G 해주시고 이동해서 어느 정도 위치로 이동하라 하셔가지고 요거를 활용하는데 뭐 다시 이렇게 배치하시고 여기를 뭐 RX로 방향을 좀 더 조정하셔도 되고 좀 낮춰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드 선택하고 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가 약간 진해지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요걸로 쓱 이렇게 약간 이게 잘라낼 수도 있겠죠.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럼 약간 다른 방향 밑에를 향하게끔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다 했으면 왼쪽 여기도 일부분 뭐 빼내고 싶으면 하셔서 이렇게 길게 또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빼내시고 얘는 이제 H로 하이드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면을 너무 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와이어 프레임 해주시고 이쪽 부분을 나이프로 길게 선택해서 밑에 방향으로 해주시고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쪼개지는 게 어느 정도 깔끔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길게 확인 이렇게 각각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와이어 꺼주시고 꺼주시고 아이고 껐니? 왜 그러니? 오른쪽부터 나이 부분 탭으로 나와주시고요. 무슨 기능이 순간적으로 들어갔네. 이걸로 바꿔주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램프 부분 이제 상단에 램프 부분을 자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상단 부분만 작업하고 재질 입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상단 부분에 등이 매립될 부분 선택해 주시고 쓱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취소할게요. 다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이게 수평이 잘 안 맞네요. 자 X 눌러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쓱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를 건데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X 눌러서 이렇게 자국만 클릭 하셔서 자국 내주고 그 다음 이쪽 끝부분 요것만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왜 이러니?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요 화면이 요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 뷰로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뷰에서 요거 뷰로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저거 제가 단축키를 눌렀는지 뭘 눌렀는지 그래 박혀 있어 가지고요. 자, 이제는 선택하시고 제대로 될 거예요. 제대로 되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체크 해서 각 부분에 이게 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해 주시고 이쪽 부분 해서 여기서 뭐 베벨도 한번 줘보고 해서 이 위로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홈을 주고, 다음 상판 부분도 선택해 주시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쭉 해주고 X 눌러서 객체를 분할을 해줄게요. 분할해 주신 다음에 밑에 등이 들어갈 위치를 좀 파줄게요. 선택해 주시고 쓱 눌러서 컨트롤 B 눌러서 약간 좌우 약간 해서 이 키 눌러서 위로 좀 파주고, 그 다음 이쪽 부분에 사각형 좀 그려줘서 B 눌러서 각진 형태가 나오게 슈 끝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특별한 키를 안 눌러도 보세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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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직각과 곡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휠을 위로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고 낮아지고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로 위로 가는데 저희는 위로 할 게 아니라 X 해서 이런 자국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 면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반복 작업이죠.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또 똑같이 선택되어 있는데 아이고 또 뷰로 바뀌어 있네요. 이게 무슨 키가 있나? 시프트 그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나봐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누르시고 위로 이렇게 잘라내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 해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면은 저희가 보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메인창, 이 메인창 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창이 들어가고 여기 이런 허니컴 패턴 같은 것들을 넣어줄 거예요. 디테일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있어 보이죠. 저런 걸 넣어줄 건데요. 자, 면 선택하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우선 X로 해주시고, 여기엔 특별하게 등이나 어떤 패턴 효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탭키 선택된 상태 Q 샤프 아까 전에 했던 C 샵 해서 마우스를 빈 공간에 왼쪽 클릭해 주시고 탭키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선은 뭐니? 이 선이 이렇게 쪼개져 있네. 면이 아마 전에 만들어졌던 면에 의한 효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엣지 해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디졸브 엣지,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저만 있을 수 있고요. 자 엣지 선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해서 해주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 위로 올려요. 그러면 그 세그먼트들이 늘어나면서 곡선처럼 이렇게 효과가 생기죠. 자, 여기에서 탭으로 나오시고요. 이 객체에다가 이제 패턴을 간단하게 우선 넣어볼게요. 자, 컷으로 해주시고 컨트롤 B 해서 혹시 이렇게 된 친구들은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늘려주시고 E 늘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까지 파주시고 V 어레이인데 Y축으로 쭉 줄여서 어느 정도 개수만 해서 이렇게 파줄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아까 라티스 형태의 등을 넣어줄 건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쓱 해서 쭉 위로 파주는데 B 한 다음에 이거 세그먼트 낮춰주시고 자 어느 정도 해주시고 E 위에서 위로 이렇게 파줄게요.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레티스 패턴을 넣을 건데 자 레티스 패턴 뭐 여기다 넣는 건 아니고요. 자, Shift A에서 메시판을 하나를 생성해주고 거의 통속적인 방법인데요. 자 S키 해서 Y축으로 얘를 좀 줄여주고 S키 X축으로 좀 줄여주고 해서 이거를 Z축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면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자, 면 앞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 탭키를 눌러서 좀 줄여주는 게 편하겠네요. 탭키 한 다음에 포인트 해주시고 포인트 선택한 다음에 이동 버튼에서 슉 대충 너도 이동 해서 어느 정도 위치 요거 Shift 키 선택해서 이동 해서 어느 정도 딱 맞춰주시고 탭키 눌러서 나오시고 그 다음 이거 투영하는 거 꺼주시고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고 여기 면이 있는데 자 투영해서 엣지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R 해서 자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이렇게 선들이 추가가 되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이쪽 선 드래그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R 해서 드르르르 해서 드래그 해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 그 다음 페이스로 A 눌러 주시고 오른쪽 버튼 Subdivide 해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보시면 포크 페이스라고 있어요. 포크 페이스를 눌러 주시면 이게 전부 다 격자 패턴을 대각선까지 전부 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Alt J를 눌러 주시면 그 대각선 패턴 쪽으로 선이 다시 재구성해서 그려집니다. 그 다음 I를 눌러서 I를 눌러서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줄여줄 건데요. 자 여기서 I키를 누르니까 뭐가 설정이 잘 모르겠어요. 막 이상하게 커지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2분 뎁스는 건들면 안 되고 0 인디비듀얼로 누르면 이렇게 막 쪼개져요. 옵셋 요거를 릴레이티브 눌러주고 다음과 같이 셋, 둘 이렇게 선택이 되어 상태에서 눌러야 이렇게 안쪽으로 패턴이 들어가요. 그 다음 E 키 눌러서 위에 방향으로 누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탭으로 나오시면 다음과 같이 이 패턴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라티스 패턴은 다른 데도 가서 쓸 수가 있어 가지고요.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뭐 X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회전 네, 이거 회전 해서 Y축 90도로도 돌려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무브로 내려주고 이쪽으로 대충 배치를 우선 해놓을게요. 해준 다음에 자 이쪽 면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이 패턴을 U 패턴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아이고 선택된 상태에서 잘라내야겠죠. 슉 한 여기 위치까지 잘라내는데 자 이렇게 잘라내는데 하신 다음에 맨 밑에 요거 커터 해주시고 요거 선택한 탭 누른 다음에 얘를 좀 포인트 해서 포인트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잘려지는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 투영해서 선택 쓱 해서 어느 정도 위치도 만들 수 있고 사실 이거 베벨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베벨로 이렇게 베벨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베벨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영 나와서 탭으로 나오면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무브로 이 위치에다가 대충 레티스 패턴이 여기 들어가겠다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이제 간단하게 탭 눌러서 포인트 이쪽이 아닌 부분은 사실은 이 나이프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K인가요? K로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쭉 눌러가지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아이고 컨트롤 Z 원두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안 보이는 부분만 선택했다 이렇게 쓱 선택 쓱 이쪽은 이쪽도 뭐 필요 없는데 이렇게 문대 가지고 보인 데만 깔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 딜리트 키 눌러서 버티스를 해주면 이거 투영으로 누르고 해야겠네. 투영으로 누르고 이렇게 투영으로 누르고 요새는 뭐 예전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깨끗하게 하려고 저희 나이프 같은 거 쓰고 깨끗하게 자르고 했는데요. 요새 뭐 컴퓨터 성능 좋으니까 버티스 해서 어느 정도 버티스 그 다음 수영 꺼주면 아이고 좀 잘려져 나왔네 진짜. 네 딜리트 버티스 다시 해제할 땐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끝에 부분을 딜리트 볼티스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깔끔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탭키 눌러서 나와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재질 입히면 여기 위에 부분에 면 편집하는 게 나왔네요. 선택하시고 탭 이럴 때는 Q 샵 C 샵 선택해서 완전히 분리해주자마자 깔끔해졌네요. 이런 경우는 엑셀런트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 다 분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모델링은 어느 정도 미러링 안에 될 것 같아서요. Q 샵 C 샵 빵 이것만 해도 면이 정리가 되네요. 자, 다음 재질을 입혀볼게요. 여기 메터리얼 부분에 이 재질을 여기 보시면 메탈릭을 올리고 그리고 러프니스는 한 0.3 줘서 약간 메탈 느낌 나게끔 해주시고 얘 색깔은 약간 누렇게 해주시고 한 다음에 요거 구슬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구슬을 약간 이런 빛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일그러진 부분 거기는 아까 나이프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깨끗하게 잘 안되면 안 잡아도 됩니다. 메탈리얼로 다 리터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재질을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자, 여기 이쪽 부분은 선택해 주시고 얘의 재질은 플러스 추가 해주시고 재질을 여기에서 에미션이라고 자체 발광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 객체가 이 객체를 Q 눌러주고 샤픈 선택해서 아예 분리를 해줄게요. 다음 여기에 이 스트렝스를 한 8 정도 주고요. 8, 4 너무 밝을 것 같아서요. 해준 다음에 이 객체 선택해 주시고 탭 A 누르시면 여기 어사인 있어요. 어사인 눌러서 재질을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발광될 거예요.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선택 해주시는 탭 이쪽 면이 있겠죠. 면 부분만 면으로 선택해 이쪽 면 선택하면 되겠네요. 선택해 주시고 재질 추가 이쪽에 요 메터리얼 얘가 발광되는 거예요. 어사인 적용해 주면 이쪽만 라이팅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시 탭으로 누르고 나오신 탭이 안 되면 이거 객체 모드로 누르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그나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리만 쭉 해나가면 되거든요. 자, C샵 해서 자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 켜주시고요. 이렇게 면이 많이 뭉개진 부분들은 선택해 주시고 탭을 누르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다반사예요. 이 상태에서 Q 누르시고 샵에 이 클린샵이라고 있어요. 클린샵 여기에 리무브 모디파이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언체크를 해주시고 클릭을 하시면 어느 정도 뷰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이쪽 부분도 선택해 주시고 Q 샵 클린 샵 이렇게
쭉 살펴보고 렌더링된 이미지를 살펴보고 여기도 좀 그런 것 같다. 탭 하면 전부 다 거의 이래요. 샵 클린 샵. 그리고 이쪽도 큐 샵 클린 클릭 해서 여기도 큐 샵 클린 이렇게 각각 위치를 저렇게 하면 뭐 많이 뭉개져서 그 위치의 면들이 잘 표현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q 샵 클린 q 샵 클린 이게 단축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축키는 없고요. 탭 여기 q 샵 클린 탭 q 샵 클린 탭 q 샵 분리도 해야겠네요. q 샵 이건 분리해 주는 거거든요. 자, 분리해 놓고 클린하고 분리랑 같이 해 놓고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 면 선택해 주시고 메터리얼 하나 추가 어사인 해서 밑에도 발광되게끔 해 주려고요. 그 다음 탭 눌러서 나오시고 와이어 꺼주시고 이젠 여기 해당 객체에 맞게끔 이제 배치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Alt V를 주시면 약간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빛깔이 너무 좀 어둡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뭐 2형사팔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lt V 눌러서 여기 Alt V요. 눌러서 솔리드 텍스처로 볼 수도 있고 다시 Alt V 눌러서 여기 소프트 섀도우 뭐가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나이끔 바꿀 수가 있는데 캐비티는 넣어야 음영이 생기고 우선 뭐 이렇게 주고 이 상태에서 Shift A 누르시고요. 컬렉션 인스턴스라서 이 컬렉션 자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컬렉션이란 게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완성한 이 하나의 그룹이 하나의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Shift A로 컬렉션 하나를 통짜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무브로 이걸로 이동할게요. 이걸로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 로테이트로 돌려서 180 이렇게 해주시고 무브로 맞춰주시고 맞춰주시고 한 다음에 옆으로 Shift D 눌러서 X축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것도 이거는 그냥 Shift D에서 같은 위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주신 다음에 로테이트 180 해준 다음 이동 해서 배치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요건가 여기 요거를 꺼주시면 전부 다 이렇게 꺼지거든요. 요거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빛을 줘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유니티나 지금 현재 저희 오블리비언 그 쉘터 모형에 맞게끔 재배치해서 재구성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서 파일 말고 스틸컷 이미지만 제출하셔도 되고 작업하시다가 이 안에 있는 이미 디자인을 조금 패턴 같은 것만이라도 우선 바꾸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